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MC 보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세계 꼴찌 출산율에 대해서 다룬 MBN 뉴스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짧아요. 한 3분 50초짜리인데 저출산 예산 225조 어디에 썼기에 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이제 쉬쉬하던 언론들도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좀 꼬집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려 조회수 21만을 돌파하고 있고요. 3주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이 무려 7,500개입니다. 엄청나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체 화면으로 보면 좋겠지만 전체 화면으로 보면 또 저작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 모드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3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다고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OECD 말고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압도적으로 꼴등입니다. 그래도 꼴찌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압도적으로 꼴찌라고 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사실상 꼴찌인 건 알았지만 압도적으로 꼴찌라는 거는 대단한 얘기죠. 이거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어야 되는 것들이 바로 현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다본 정치인 허경영은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치부가 되어버리고 현재 기성 정치인들 좌파 우파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정작 국민들 호주머니엔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은 0.8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0.84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이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UN 인구 통계에 따르면 조사한 198개국 중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예. 두 명이 한 명이 안 되는 아이를 낳는 상황이 계속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겠죠. 저출산 고령화가 이 추세라면 2750년이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우리나라 심각하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두 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근데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 또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보세요.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의 제곱승 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단 이건 또 결혼을 한 사람들의 전제하에이지 커플들이 결혼을 안 한 사람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지금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서야 두 명당 한 명을 낳는 상황이 아닌 0.8명이 되어서야 정신 차리고 이런 것들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30년 전부터 이 상황을 미리 예측한 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허경영 총재님입니다. 그 당시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5천만 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아주 우습게만 보고 코앞의 이익만 챙기던 정치인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니요, 그런 정치인들을 뽑은 우리들이 더 큰일 났습니다. 자, 마저 보시겠습니다.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엄청난 돈을 우리가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상황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명목으로 2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네.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약 40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요. 특수고용직 보험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도 저출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도 직접적인 지원 항목은 아니고요.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둔 거죠. 하지만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 예를 들어 아동수당, 난임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직접 지원 비용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30% 수준이었는데 지적이 나와서 좀 바뀌어서 이 정도. 아, 예. 네. 들으셨죠?
50%가 안 된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그리고 이조차도 예전에는 30% 미만이었는데 지적이 나와서 고쳐진 게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225조 원이면은 세상에 225만 명에게 그냥 1억 원씩 줘도 되는 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예요. 한 명 태어날 때 1억 원씩 줘도 될 돈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먹은 겁니까? 그러니까 허경영이 말한 결혼수당 1억 원 지급과 출산수당 5천만 원 지급은 죽어도 남는 돈이란 얘기예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허경영을 아직 못 알아봤으니까요. 여전히 공중부양 축지법 우스운 아저씨쯤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조금 더 배고파 봐야지. 그 임계점을 넘어서 정말로 터져 봐야지. 그제서야 허경영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OECD의 그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 보통 한 2%대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한 1.2% 수준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사실. 네, 결국 저출산 예산다운 예산을 대폭 늘려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님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간으로 치자면은 암 말기 환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어쩌다 해서 부동산 뭐 규제, 뭐 대책, 규제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라를 못 살립니다. 허경영의 3.3 정책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 유튜버는 허경영 정책 일부는 좋다. 하지만 33가지가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 부분을 비웃으면서 얘기했죠. 아니, 한 가지 정책만 통과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어려운데 33가지를 다 통과한다고? 즉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공약이 아닌가라고 비웃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삼상 혁명 공약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혁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고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허경영이 만든 당 이름이 뭐죠? 아니죠. 허경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팬 여러분들이 만든 당이죠. 최초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만든 당이란 얘기입니다. 국가혁명당입니다. 처음에 국민정치혁명연대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름을 헷갈려 해요. 그 다음에 그 연대에서 나온 거지 국가혁명배당금당이었죠. 예, 저도 헷갈리네요. 예, 그 다음에 그걸 길어서 줄인 게 국가혁명당입니다. 네, 국민혁명당 뭐 이렇게 잘못 말하시는 분이 심지어 뉴스에도 많습니다. 예, 국가혁명당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짜잘짜잘한 복지 정책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강연을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허경영 TV나 본자 스튜디오 이런 곳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쓰긴 쓰지만 엉뚱한 데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는 좀 있겠습니까?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합계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점차 올라서 2040년엔 1.27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출생아 수가 36만 1000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는데요. 반등의 희망은 90년대생 부모들입니다. 90년대 초반 연평균 신생아 수가 70만 명 수준으로 많거든요. 당시 아이들이 결혼을 많이 해 아이를 낳는다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 자료가 2019년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서 보셨듯이 코로나19로 결혼 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가 더 가팔라질 수 있고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
필요한데요. 베이비붐 세대는 적어도 30년에 한 번씩은 쭉 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걸 벌써 2번을 건너뛰었어요. 3번째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3세대의 베이비붐 시대가 안 왔다는 것은 국가가 지금 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들 가만히 있으라. 예? 세월호 때 안 겪어보셨습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 듣던 착한 어린이들은 다 소장되고 말았습니다. 말 안 듣고 가판대 위로 올라온 몇몇만 살아남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죽는 숫자가 많을까요? 지금 자살자 숫자가 많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 국가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나고 결혼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자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지금 너무한 겁니다. 여러분들 법안 똑바로 발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아이가 생기는 건 아니고 부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장용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MBN 뉴스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게 허경영 뽑지 그랬어요. 네, 출산율 높이는데 돈을 썼다고 그 직책 맡고 있는 사람이 애 안 낳는 걸 장려하고 있던데. 다들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크크크를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국가가 20대를 버렸기에 20대도 국가를 버린 것일 뿐. 멋있는 말입니다. 예, 20대를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결혼 자금 줬습니까? 출산 수당 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버렸다. 자식을 안 낳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은유적 표현을 했죠. 자,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부동산이고 가장 낮은 산은 출산이다. 우리나라 네티즌들 보십시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렇게 영리하기 때문에 지금 출산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나의 자손들을 이 암울한 시대에 살아남게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정신 차린 선택인 거죠. 어찌 보면은. 박병수님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나라가 소멸하든지 강대국에 먹힌다. 허경영 3.3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 예, 따봉수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눌려드렸고요. 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답은 허경영입니다. 허경영이 옳았다. 신혼부부에게 1억 원씩 줬으면 최소 검은 돈은 안 됐을 것. 여러분들, 이 영상에 허경영 관련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것도 지금 제가 인기 댓글 순으로 해놨어요. 예, 인기 댓글 순으로 봤더니 이렇게 인기 댓글 안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허경영이 결혼하면 1억 원씩 준다는 말, 그때는 비웃었는데 설마 그게 더 현실적일 줄이야. 225조가 허공에 점점점이라고 써주셨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명언이 생각난다. 나라의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 이런 재미난 댓글도 있고요. 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20대 대통령을 허경영으로 뽑으면 끝. 네, 여기도 허경영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을까 앞으로 더 심해질 듯. 그렇습니다. 여기도 허경영 총재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한국이 몰락하는 걸 보니 재미지다. 야, 그렇죠. 참, 여기도 허경영 얘기가 있습니다. 산모에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으니 도둑질을 하는 거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국가 경제 파위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를 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수출 국가가 아니고 석유 팔아먹는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될 국가였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실제 살던 주민이 저희 허경영 총재님 강연을 보고서 총재님을 뵈러 오셨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양적 완화와 복지 정책으로 만한 것이 절대 아니다. 나라에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정치꾼들이 말아먹은 것이 잘못 알려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지인에게 듣는 게 가장 맞는 말이겠죠. 자, 허경영 3.3 정책이 답이죠. 이런 식으로 자, 국가의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 게냐, 허경영이 옳았다, 애 낳으면 1억 원씩 준다 그랬나, 보십시오. 막말로 225만 명한테 1억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그 돈 다 어디다가 썼냐. 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신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고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공동운명체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견딜만 하니까 허허허, 당신도 굶어 죽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중산층 다 몰락할 겁니다. 그렇다면 최상층은 괜찮을까요? 당신들이 노예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노예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자살하는데 나라가 유지가 될까요? 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허경영을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라는 허경영의 명언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허경영 강연짤을 꼭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시면은 수많은 허경영 총재님의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강연이라든가 허경영 TV라든가 본자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본자 스튜디오의 MC 보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허경영 뿅.